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온라인 수업 접속이 과도하게 좀 몰리면서 접속 장애나 지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연계해서 이제 4단계가 되면은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미리 안내가 돼 있었기 때문에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14일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미리 이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들을 다 했습니다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좀 다양해서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급식도 멈추는 게 맞습니까? 현재 상황은요? 돌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급식 제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급식 제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학부모 자녀 등 긴급 돌봄 대상은 여전히 학교에서 급식을 네,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예, 예.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이제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자체,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좀 공백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격 수업으로 인한 등교 제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견해를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질병청과 방역 당국과 학교의 학사 운영과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연계돼서 학사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마련해 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원을 가거나 뭐 놀이터에서 놀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드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대안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뭐 학원 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도 이제 그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라든가 또 학원에서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기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이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원격 수업이 이제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에 학원 등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도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해결책이나 대안도 강구하고 계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원격 수업 전환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3학기 정도를 아이들이 예전과 같이 이제 매일매일 등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수업도 하고 이제 원격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그런 결손의 문제는 학습에 대한 결손만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요 4단계 상황이 되기 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도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세수를 통해서 이제 확보한 이 교부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인가를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7월 말경에 이 부분들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제 7월 한 25일 그 경에는 대체로 방학에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방학 이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제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이 확산 추세를 빠르게 차단하고 감염의 확산을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제 전면 등교를 위한 급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2학기 개학 즈음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이 등교를 그러니까 기본 이제 최소 학년이라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건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전면 등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서도 8월 달에 그런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질병청과 방역당국과 좀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님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 신경 써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